추진할 계획이며 해양수산부 및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복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조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 항만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택항의 랜드마크인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항만 진입도로, 동부도 배우도로 조경 공원화를 통하여 평택항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7월 경기도로부터 교부된 특별 조정교부금 5억 원을 포함한 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항만 주 진입로의 가로수, 조경수, 식재, 조형물 설치, 보도 정비, 휴게시설, 동반 등 설치와 여객터미널 진입 교차로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해수청 등 평택항 유관기관 실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평택항 행정협력 TF 실무회의를 통해 최저안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택항 항만공원화 사업 최종안 수립 전에 시의회와 사전 보고 절차를 거친 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2월 말까지 완료되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4조 국제여객터미널 유지관리 및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의 안정력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국제여객선 이용객 계획 쾌적한 환경 개선과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터미널 외관의 조명시설 개선, 사각지대 보안 등 설치로 여객터미널 미관 개선과 보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정 전략국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성정 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정 전략국소관 2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박한우 부위원장님. 네, 박한우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브랜시티 거는 공공 SPC 구성 출자 승인 관련한 사항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 와서 간담회 때 보고하는 거 들어보니까 1단계 아파트 짓는 곳, 그쪽에 대해서는 건설사와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택지 매입 조건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히고 있나요? 예, 이제 우선 공공 SPC 설립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천억 규모의 매입 확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책임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7개 건설사가 매입 의향서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총 규모는 16만 평 정도 규모의 매입 확약, 그러니까 공동 택지 한 89% 정도의 매입 의향을 제출했는데, 이것이 매입 확약으로까지 이제 이어져야 됩니다. 요거 관련해서 현재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이 4월까지는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지난번 2월 10일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공 SPC에 출자할 수 있도록 또 승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건설사들이나 금융사들이 자체적인 내부 심의를 받는데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을 또 이렇게 의회에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들이 책임 준공을 한다든지 또 토지 매입 확약을 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어쨌든 뭐 최종적인 그 관권은 이제 땅값을 얼마에 계약을 할 거냐 그 부분이 서로 협상이 마무리돼야 이제 매입 하격에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시가 거기에 평택도시공사가 그 협상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나요? 같이? 회의에는 저희가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TF 형태로 해서 회의는 참석을 하고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매입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관여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행사하고 건설사들이 직접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이제 일정한 선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입장이어서 공공 SPC에 우리 시 평택도시공사가 이제 32% 출자를 하게 되는데 뭐 32%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실상 우리가 호승 이산단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결국은 이제 평택시가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사실상의 보증과 같은 의미로 이게 이제 공공 SPC가 될 텐데 지금 시행사와 건설사의 그 아파트 땅값을 얼마로 할 거냐의 그런 최종 결정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시가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건 나중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우리 시가 스스로 빠질 수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시행사와 건설사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값을 최대한 낮춰서 거래를 하려고 할 거고 그랬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했는데 그 비용이 적자가 난다. 뭐 이런 것들도 예상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마 이제 도시공사가 이제 공공 SPC에 참여를 하면서 도시공사가 이 부분을 직접 관여를 할 겁니다.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재도 이제 도시공사가 비공식 자격이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청장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공공 SPC가 출범이 되면은 같이 이제 그 협상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보호성 이선단과 같은 어떤 우발 채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좀 대비책을 마련해서 해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사전 의향서를 서로 협약을 할 때 토지 분양가에 대해서 일정한 선을 서로 제시를 하고서 사전 협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양해된 그런 금액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산업단지는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 시공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할 수 있지만 이 아파트나 성균관대학 부분은 이제 그런 분양가 땅값에 대한 결정권을 우리도 상당 부분 갖고 참여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건설사와 성균관대학의 땅값을 얼마에 줄 건가, 계약을 할 건가, 이 부분이 이 사업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균관대학은 땅값을 얼마에 지금 줄 생각입니까? 현재 성균관대학은 당초에 협약된 대로 20만 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조성을 다 하고 아니 원형지로 했을 때 20만 원. 네. 뭐 엄청 싸네요. 현재 시세에 비하면. 그래서 원형지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걸 조성을 하게 되면 조성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결론이 나고 나면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토지 공급에 대한 실제 구체적인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공공 SPC가 설립이 되면 그때 협약을 할 것이고요. 그 사전에 그러기 전에 이제 또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의회에 진행되는 대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파트 값이나 성균관대학에 제공하는 그 땅값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싸면 결국에는 이제 주민들에게 돌아갈 보상비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나든 뭐 그런 상황에서 시의회에 좀 보고가 좀 돼야 되겠다. 그건 항상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뭐 주민들이 와서 보상가 적다고 뭐 집회하고 뭐 소송 걸고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에 브레인시티에서 아마 그런 일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공 SPC이기 때문에 좀 투명하게 원가에 대한 부분도 공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거기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일단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성대를 지원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보상가나 이런 거에 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요거는 이제 그 비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업 이후에 개발 이익을 가지고 이제 그 지원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우려하신 사항들은 이제 그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방지책을 마련해서 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쪽이고 선택고 관광단지. 예. 지난번에 그 시위에 간담회에서 논란이 됐던 이제 브레인시티 명칭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신캠퍼스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는 그게 신캠퍼스라고 계속 우기던데. 이제 명칭 관련해서는 성균관대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그겁니다. 신캠퍼스니 평택 캠퍼스니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감할 수도 있고 혼선이 생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정리를 성균관대하고 협의를 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이언스 파크 캠퍼스 이렇게 하자는 정리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성균관대학이 평택으로 다 이전해 간다 이런 이제 오해도 받는 게 있고 또 어떤 학과가 없어진단다 뭐 이런 또 오해도 생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학교도 이제 불필요한 소모전에 말려드는 이런 우려도 합니다. 그래서 평택 신캠퍼스다 이런 말 쓰는 거 어떤 때는 또 뭐 평택 캠퍼스라고 한다든지 이러는 것보다는 원어를 한 가지로 그냥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사이언스 파크라고 하니까 또 실체가 잘 안 잡히고 그래서 성균관대 사이언스 캠퍼스로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 캠퍼스를 수원 캠퍼스라고 안 하고 여기도 자연과학 캠퍼스라고 한다고 하니 뭐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 성균관대 사이언스 파크 캠퍼스, 사이언스 캠퍼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누구 머리인지 몰라도 머리인 줄 알면 참 너무 꼼수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걸 정리하고서 해야지. 그리고 어차피 시의회도 그 사이언스 파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출자도 해준 거고. 그럼 이참에서 정리할 건 정리해가면서 사업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좀 뭔가 숨기듯 하고 이렇게 수수듯 하면 이게 뭐 한두 푼짜리 사업도 아니고 엄청난 사업인데 그걸 그렇게 되겠냐고. 성균관의 입장이 명확한데 그게 머리 써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 쓰고 이런 거보다는 자꾸 이제 그런 의도하지 않은 이런 혼선이 그리고 이 생기니까 국장님은 조금 또 그것도 완화된 얘기네. 지난번 도시공사 아주 강하게 제3캠퍼스라고 이렇게 하던데. 네? 그것도 또 사인이 안 맞고 어떻게 한 사람들끼리 이제 아마 이제 그런 말들 때문에 자꾸 이제 혼선이 그러기 예. 때문에 예. 이 사업은 이제 그동안 막 얽히고 설키고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시점에서 다시 정리를 했다고 봐요. 지난번 성균관대께 오고 또 시의회가 출자 승인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일정이 정리해줬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거 정리된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서 가야지 또 요걸 숨기고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머리 쓰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이게 언젠가 또 혼란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쫙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런 취지에서 이 명칭을 쓰면 뭐가 달라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자는 게 전 기본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시에서도 이제 뭐 이 포장을 관리해서 뭐 시민들한테 뭐 오해를 사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명칭에서 이 투자자들이 좀 이제 미심쩍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정적으로 유도하자라는 좀 뜻이 좀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첫 번째, 총태 씨가 그동안 학교가 이전하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해 왔는데 학교가 안 온다면 성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투자자들이 사이언스 파크라고 하면 조금 뭔가 이렇게 모호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사업을 좀 제시했을 때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 입장에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을 뭔가 좀 정리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세 가지가 다 꼼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명확하게 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쓸데없는 이 바람을 넣을 이유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홍보하고 있는 그대로 추진해줘야 된다. 이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읍면동장 실과장들에게 이 전부 설명을 이걸 놓고 다 해줬습니다. 더 이상 혼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성균관대 7대 전략 이 캠퍼스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그러니까 하고, 그거를 지난번 성균관대께 설명한 거대로 그대로 그대로 해줬습니다. 오픈하고 그것을 사실 이제 지켜낼 수 있느냐도 또 아직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균관대학교 언제 무슨 소리 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현재 나온 얘기를 가지고 진행해줘야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현재 진행된 걸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는 거 맞다. 자꾸 이렇게 저렇게 살붙이고 하다 보면 또 혼란이 한번 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제 성균관 대학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금융건설 이런 데 전부 회의마다 참여를 해서 이걸 설명해주고 있고, 이번에 또 다음 주에 금융회의에도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했다는 거고, 지난번에 있었던 그 공기업평가원의 심사 때도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비용 문제, 아까 이제 우리 박한우 위원님 이제 질문을 조금 하셨는데, 그동안 이 도시공사가 참여하기 이전까지 브레인시티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비용이라는 것이 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도시공사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공사 32%를 투자하는 상황에서부터 그 시점부터 이제 발생되는 비용을 여기다 계산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의 전체를 계산해서 이 부담을 32%를 부담을 받는 건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32%는 그 공공 SPC의 이제 자본금 비율이 이제 32%가 되는 거고요. 지금 먼저 말씀하셨던 그 이제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될 거냐, 이 부분들은 이제 도시공사 혼자만의 결정으로 될 사항도 아니고, 이제 공공 SPC에 참여하는 모든 주주간 협약상에서 이제 그걸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우발 채무, 숨겨졌던 채무를 나중에 제시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없게끔 지금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 우발 채무, 숨겨놓던 채무에 대해서 나중에 그 문제는 당연히 안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참여하는 시점부터 나는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건데, 그동안은 사실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계속 공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고정적 비용이든 뭐 이런 비용들이. 그래서 도시공사가 들어가는 시점부터 옛날 2008년도에부터 발생됐던 비용들을 32% 부담하라. 이건 너무나 맞지 않는 얘기죠.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제 기존의 SPC에서 부담했던 그 비용이 이 사업을 가게 하기 위한 어떤 준비자금 성격에 있었던 부분들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생겼던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느냐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서로의 협상이 좀 필요할 것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도시공사가 다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쓸데없는 것까지 다 우리가 도시공사가 맡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참여하더라도 이 사업에 진행되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이 이걸 이제 부담분만큼 나누자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거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책임이 사업 시행자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 사업은. 네? 그렇죠? 그 책임은 그 사업 시행자가 지어야 되는 문제가 일차적인 책임은 다 거기. 그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책임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 똑같이 지분만큼을 나누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뭐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면밀하게 따져질 겁니다. 이제 참여하는 그러니까 주체들별로. 이건 면밀하게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입장을 갖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 평택시의 입장과 도시공사의 입장이 일치가 돼서 분명한 입장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이것을 또 시가 이 사업을 도시공사가 꼭 해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그냥 흐지부지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 참여하는 건 참여하는 거고 계산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지. 저희 입장 지금 예. 부의장님 말씀한 거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아까는 네. 컴퓨터 관광단지 지금 1차 접수가 연기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연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근데 새로운 그 대기업이 뭐 참여하고 이런 걸 뭐 기다리는 건 좋은데 이게 그만큼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서 그 피해가 자꾸 커지는 건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 연장할 생각이세요? 네, 연장은 더 이상 없습니다. 네, 이번 한 번으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3월 6일까지 기다려보고 네. 이제 안 되면 자체 조성 계획을 이게 재공고한 것을 1차 접수 기한을 한번 그 기간을 연장한 거거든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자체 조성 계획하고 건관리하고 아쿠아벨벳 그리고 또 뭐 평화공원 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면 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다. 그래서 뭐 물론 당초 계획대로 대규모 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자꾸 시간을 끌을 게 아니라 좀 빨리빨리 결단을 내려줘야 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8쪽에 보면 뭐 대표 축제 또 문화산업 융복합 지원센터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내용 업무 보고 내용을 쭉 보면 이것이 그 부서가 그 문화관광과 그쪽 업무 같은데 그 문예관광과 업무 같은데 이게 지금 이거를 여기서 하는 게 맞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 신성장 전략국의 이제 그 성격이 그 사업의 집행 기능보다는 이제 기획 기능 쪽에 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래 전략팀도 이제 우리 부서에 이제 속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접근하는 거고 이제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집행 기능이 더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서 뭐 현재 구분된 조직 하에서는 업무적으로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산업 융복합 지원센터 그럼 이것도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지역 개발 측면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그 개발 사업이라든가 제조업 위주로들 많이 이제 치우치는데 거기에 그렇다 보면은 이제 지역이 나중에 이제 그 완성된 부분이 아니라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런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또 콘텐츠를 개발한 거를 어떤 사업화하거나 지역 사업화하는 쪽으로 이제 그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뭐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는데 여기 경기도 내에서도 한 6군데 정도가 이제 그 준비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 우리가 본 예산 때도 요거 관련해서 5천만 원 예산 계산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제 예산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화산업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계상이 되면은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의 냉렬부지 보면 이것도 시장님 첫 번째 추진했던 연료전지 MOU 체결 근데 그런 부분들은 백지가 되고 다시 또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네, 냉열부지는 이제 현재 추진이 좀 종료됐고요. 현재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이 토지 이용하는데 적합한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난 1월 달에도 이걸 관련한 세미나도 개최를 했습니다. 아직 주민 지원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주민들과 대화를 했지만 정리된 답안을 아직 좀 도출해내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이 관련된 사업도 과연 꼭 냉열을 꼭 이용하는 거에 치우쳐야 되느냐 하는 또 논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이 사업에 대한 제한 공모 지침을 우선 만들어 볼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죠. 냉열부지 사업 추진되는 그 속도감을 보면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천천히 가는 건가? 좀 납득하기 힘든 속도감이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MOU를 체결해서 추진했던 사항은 이제 사업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취소가 되고 이제 백지화 상태인 거고요. 지금 현재는 지난 이제 1월 달에도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종전에는 이제 저희가 그 연료전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냉열을 이용한 이제 그 창고를 이제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냉열을 이용하는 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국한하지 않고 또 그 세미나에서도 이제 복합 사업에 대한 유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문화라든가 복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상반기 중에 냉열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한 지침서를 마련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금년도 중에는 이제 제한 공모에 응해서 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냉열 부지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의 장점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MOU가 백지화된 상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 이제 좀 시장님 임기 안에는 좀 결론을 내려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